만약 한반도의 역사가 단 한 사람의 결정으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선택이 수십만 명의 목숨을 건 거대한 전쟁으로 이어졌다면 우리는 과연 그를 시대의 영웅이라 부를까요? 아니면 역사의 파괴자라고 기억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영계소문, 고구려의 마지막을 불꽃처럼 수놓았던 비운의 영웅이죠. 그는 단순히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를 뒤흔들던 경랑 속에서 고구려의 생존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어떤 거대한 비전을 품었고 또 어떤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그의 숨겨진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국가의 운명과 리더십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서기 7세기, 고구려는 겉으로는 강대해 보였지만 그 내면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저마다의 이권을 좇아 권력 다툼의 혈안이었고 왕의 권위는 마치 낡은 돛대처럼 바람 앞에 위태로웠죠. 조정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할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륙의 정세는 더욱 급변하고 있었죠. 수나라의 거듭된 침략을 막아내며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수나라는 결국 내부의 모순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더욱 강력하고 야심만만한 당나라였습니다. 당태종 이세미는 고구려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압박하며 조공을 요구했죠. 고구려 왕은 당나라 사신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덫에 걸린 듯 고구려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혼돈과 위기의 시대, 한 줄기 성광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영계소문입니다. 그는 고구려의 서쪽 국경을 지키는 망리지 가문의 후예로 일찍이 비범한 용기와 뛰어난 지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영계소문은 그 자리를 이어받아 망리지에 오르려 했지만 당시의 귀족들은 그의 과감하고 거침없는 성품을 두려워했습니다. 영계소문의 등장은 고구려의 새로운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격변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었죠. 귀족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영계소문은 자신만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고구려가 처한 현실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직시했고 이대로는 머지않아 당나라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고 결국 서기 642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피로 물들인 대담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날 평양성은 밤새도록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영계소문은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궁궐로 향했죠.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칼날이 번뜩이고 비명과 함성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왕의 호위 병력은 영계소문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영계소문은 주저함 없이 자신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소문이 권력을 장악한 과정, 이른바 쿠데타였습니다. 그는 당시 고구려의 정권을 잡고 있던 대망리지들을 숙청하고 보장왕을 옹립하여 사실상 고구려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평양성 일부는 불타올랐고 피 묻은 칼을 든 영계소문의 뒷모습에서는 오직 고구려의 미래를 향한 결연한 의지만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고구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과연 이 강력한 새 지도자는 혼란에 빠진 고구려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혼돈 속으로 몰아넣을까요? 그의 거침없는 행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영계소문의 손에 고구려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자 그는 즉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나라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국내의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가장 시급했던 외부의 위협, 바로 당나라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과거 고구려가 수나라와 벌였던 전쟁의 기억은 아직 생생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강대국 당나라가 북방의 거대한 맹수처럼 고구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영계소문은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일찍이 여러 왕조가 시도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던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천리장성의 완성이었죠. 압록강 하구에서부터 부여성까지 험준한 산맥과 계곡을 따라 무려 천리에 달하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대역사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어 땀과 눈물로 이 거대한 장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돌덩이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어선을 넘어 고구려의 굳건한 의지를 상징하는 거대한 선원과도 같았죠. 이 장성은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낼 최전방 방패이자 고구려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의 이러한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패권을 확고히 한 인물로 스스로를 청가한, 즉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의 황제라 칭하며 동아시아 전체의 지배를 꿈꾸던 야신가였죠. 그런 그의 눈에 고구려는 북방에서 자신의 위상에 도전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비쳤을 겁니다. 더욱이 영계소문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친당파 귀족들을 숙청하고 강경한 대당 정책을 펼치자 당태종은 이를 고구려가 자신에게 도전하는 명백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당태종은 고구려 침공을 결심합니다. 명분은 영계소문의 폭정으로부터 고구려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중원의 패권을 넘어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야욕이었죠. 서기 645년 당태종은 직접 대규모 원정군의 총지휘를 맡으며 고구려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들의 병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육군만 해도 30만 명이 넘는 정예병과 수많은 보급 부대가 동원되었고 바다에서는 500척이 넘는 전함들이 물결을 가르며 해군을 이끌었죠. 하늘을 뒤덮을 듯한 깃발, 대지를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 셀 수 없이 많은 병사들의 행렬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당나라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고구려 영토로 밀려들어오자 고구려 전역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숙군산, 계모성 등 국경 요새들이 차례로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인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영계소문은 최전방의 위급함을 알리는 봉화를 올리고 각지의 성들은 필사적인 방어태세를 갖추었죠. 특히 당태종이 직접 이끄는 대군이 북쪽에서 남하하며 요동성을 함락한 후 다음 목표로 삼은 곳은 바로 안시성이었습니다. 안시성은 고구려의 요충지 중 하나로 이곳이 뚫리면 평양성까지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셈이었죠. 당태종은 자신의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안시성을 함락하려 했습니다. 성벽 위에는 고구려의 용맹한 병사들이 굳건히 서 있었고 성 아래에는 당나라의 압도적인 군대가 빽빽하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거대한 도박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반도의 운명을 건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안시성 아래 당나라군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당태종은 자신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성을 에워싼 채 맹렬하고 집요한 공격을 밤낮 없이 퍼부었죠. 고구려 병사들은 거대한 성벽 위에서 화살과 돌, 그리고 끓는 물을 쏟아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당나라의 병력은 압도적이었지만 그들은 갖가지 공성무기를 동원해 성벽을 끊임없이 두드렸고 성벽은 흔들리며 성 안팎은 거대한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해갔습니다. 당태종은 이 난공불락의 안시성을 함락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죠. 특히 그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토산이었습니다. 안시성 성벽보다 훨씬 높은 흑산을 쌓아 성 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려는 전술이었죠. 무려 6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동원되어 거대한 토산을 쉴 새 없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 흑산의 높이는 마침내 안시성 성벽을 훌쩍 넘어섰고 위에서 당나라 병사들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기세에 고구려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는 듯했. 하지만 고구려인들은 결코 절망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토산에 대응하는 기발한 방어책을 마련하며 끈질기게 버텨냈죠.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흑산이 거의 완성되어 당나라군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자연의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토산의 일부가 거대한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 결정적인 틈을 놓치지 않고 안시성 성주와 병사들은 목숨을 건 과감한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토산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그 위에 자신들의 방어시설을 구축하며 당나라군의 허를 찔렀습니다. 결국 당나라군이 수십일간 심혈을 기울여 쌓아 올린 그 거대한 토산은 아이러니하게도 고구려의 강력한 방어 요새가 되어버렸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죠. 이 예상치 못한 반격과 고구려의 끈질긴 저항에 당태종은 크게 격노했습니다. 그는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토산을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고구려의 방어는 더욱 견고해져 있었죠.
게다가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길어진 보급선으로 인해 병사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며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당태종은 이 난공불락의 안시성 공략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요동성에서 시작된 그의 파죽지세는 안시성 앞에서 완전히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당태종은 결국 지옥스러운 패배를 인정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퇴각을 명했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쓸쓸히 철수하는 모습은 고구려 병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승리의 상징이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안시성 성벽 위에서는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고구려 전역에는 승리의 봉화가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고구려인들이 이뤄낸 기적같은 승리의 소식을 온 세상에 당당히 전했죠. 이 안시성의 승리는 단순히 하나의 전투에서 이긴 것을 넘어섰습니다. 고구려인들에게는 압도적인 강대국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뜨거운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당나라에게는 고구려 침공이 결코 쉽지 않다는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호 속에서도 영계소문은 결코 이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시성 전투의 승리가 영원한 평화를 의미하지 않음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잘 알고 있었죠. 당나라는 분명 다시 고구려를 압박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고구려의 장기적인 생존 전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비록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냈지만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일 뿐이라고 통찰했을 것입니다.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삼국 통일에 대한 원대한 구상, 그리고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고구려가 나아가야 할 외교적 방향까지 영계소문은 홀로 지도 앞에서 깊은 고민에 잠겼을 겁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은 위기에서 고구려를 구해냈지만 그 승리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그는 고구려의 불확실한 미래를 예감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을 테죠. 안시성의 영광은 고구려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위기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당나라는 비록 일시적으로 퇴각했지만 그들의 고구려에 대한 야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영계소문은 이제 안시성 승리 이후 펼쳐질 또 다른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고구려의 운명은 아직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안시성 전투의 영광은 고구려에 잠시나마 희망의 불꽃을 피웠지만 영계소문은 그 승리의 환호 뒤편에서 닥쳐올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를 예감했을 겁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고구려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청사진으로 가득했겠죠. 삼국 통일의 원대한 구상부터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고구려가 나아가야 할 외교적 방향까지 그는 홀로 지도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기에서 고구려를 구원했지만 그 승리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의 야심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영계소문은 이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고구려의 운명은 여전히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사라진 후 고구려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죽음은 고구려에 닥쳐올 비극의 서막이었을까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는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진 듯 고구려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을 한순간에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억누르던 권력 다툼은 영계소문의 세 아들 사이에서 불꽃처럼 번져나갔고 결국 고구려는 깊은 내분과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연이은 전쟁의 피로와 함께 내부의 분열로 인한 혼란 속에서 희망을 잃어갔을 테죠. 이러한 고구려의 혼란은 외부의 적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비쳤을 겁니다. 당나라는 이미 안시성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봤지만 고구려를 향한 야심을 거두지 않고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신라 또한 당나라와 손잡고 고구려를 압박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영계소문이 그토록 막아내려 했던 당나라의 침략은 이제 고구려 내부의 약점을 파고들어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그의 사후 불과 몇 년 만에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의 총공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굳건했던 천리장성도 위풍당당했던 평양성도 힘없이 무너져 내렸죠. 폐허가 된 평양성, 그리고 슬픔에 잠긴 고구려 백성들의 모습은 영계소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영계소문은 과연 고구려를 구원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멸망을 앞당긴 파멸의 씨앗이었을까요? 후대 역사가들은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강대국 사이에서 고구려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비극적인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전략은 한때 고구려를 위기에서 건져냈고 당나라의 침략을 저지하며 한반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반면 어떤 이들은 그를 지나친 권력욕에 사로잡혀 왕을 시해하고 정변을 일으켜 고구려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킨 폭군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전쟁 피로와 무리한 정책들이 결국 고구려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계소문이라는 한 인물의 선택과 희생이 고구려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 흐름을 결정짓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비전과 리더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고뇌와 희생은 고구려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국가의 위기와 생존 전략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죠. 영계소문이 바라보던 고구려의 미래는 결국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고구려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에도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남아있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